자,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네. 미라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11월 12일, 네, 11월 12일 수요일 48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원래 이제 그 영상 보셨죠? 영상. 그 영상 제가 아직 그 단톡방에 올려놓았는데 그 영상을 가끔 보세요, 계속. 사실 그 영상 공유는 제가 절대 안 하는데 우리 미라클 회원들은 특별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영상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제로는. 그걸 또 제가 다운받아서 또 편집을 한 거라서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으려면 굉장히 특수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어렵게 구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드리는 거예요. 원래 영상제로까지 공유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주기로 보셔야 돼요. 저는 사실 그걸 수백 번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영상 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다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재테크, 성공,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이제 관련해서 설명, 이제 설득을, 관련된 오늘, 원래 이거 어제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 효과는 뭐에 비롯된다? 자세와 태도에서 비롯된다. 항상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세부터 무너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업도 똑같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업할 때 자세예요. 첫 번째 태도, 두 번째 복장, 세 번째 표정, 항상 이 세 가지 딱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수원에 가서 태골 삼방 프로젝트 저녁에 밤늦게 7시 반에 강의를 했는데 보면 보여요. 그 시간에 딱 앉아있는 사람들 표정 보면 보여요. 실적이.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고객한테도 보여준다는 것.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 그랬던 정장을 하는 이유겠죠. 자, 이 프로젝트 2000, 네, 저랑 사랑 같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이렇게 떠들어야 돼, 자꾸. 입으로 제가 선언을 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2000 같이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맑은 정신으로 새벽에 일어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멋진 모습으로 아침 일찍 출근한다. 출근하면 강한 고객과 계약 고객 명단을 본다. 눈에 띄는 고객에게 오전에 꼭 전화한다. 환한 표정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고객을 만난다. 책임 있는 자세로 보험을 권한다. 흔들려 없는 확신으로 고객을 클로징한다. 12월에는 올해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열 줄로 했다는 요거를 네, 이걸 되뇌이시고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글이 아니다고 했죠. 첫 번째, 어쨌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 특징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요. 대충 보내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오늘이 10월, 12월이죠. 11월이죠. 여러분들이 1월부터 10월 달까지 진짜 죽도록 일했어요. 죽도록 일했어. 노는 기억이 없어. 일밖에 안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실적이 여러분들이 소속된 회사 전국 1등 또는 뭐 탑3 안에 들어간다 칩시다. 그럼 지난 10개월이 후회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뿌듯하겠죠. 그렇죠? 자신감이 있겠죠.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놀았어. 실적은커녕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면 지난 그 10개월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들을까? 만족스러울까요? 헛되다고 생각하잖아. 그쵸? 내가 거기에서 본질이 드러나는 거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즉,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일에 매진했다. 그럼 노는 기억이 별로 없어도 뿌듯해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10개월 동안 제대로 한 게 없어. 놀았어. 그러면 후회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결판나느냐.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얼마나 열과성을 다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의 본질에 매달리냐 결정된다. 결판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일수록 시간을 헛되하게 보냅니다. 허송세월을 해, 허송세월을. 그러니까 나이 50 먹고 나이 60을 먹었어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예. 자, 두 번째 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하고 시작한다. 매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요. 감사함을 심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항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마음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뭐 자라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감사함이라는 작물을 일부러 심지 않으면
그 마음밭에 항상 불평불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불평불만을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떠드는 순간부터는 현실화됩니다. 어제 영상 나왔죠? 내가 그럼 생각하고 떠드는 것들이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함을 내가 적극적으로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감사일기 우리 상호클럽에서는 맨날 감사일기 다섯 글자 다섯 줄 적는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마음 수양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내가 일부러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항상 사용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고도의 훈련을 갖추셔야 돼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건 뇌구조 전체에 관련된 문제야. 말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말버릇이라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과 생활 태도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버릇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뜻이고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가 몸을 그러니까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듯이 몸을 바꾸고 생각도 바뀌는 거 항상 서로 상호보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진취적인 언어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멋진 모습으로 아침 일찍 출근한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값어치가 낮은 사람들은 옷부터 함부로 입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보면은 길바닥에서 보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값어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옷부터 험하게 입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절대 옷을 함부로 입어서는 안 됩니다. 복장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한은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장이라는 건 시시각각 날 항상 어디 가서 나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 내가 맨날 이 시간에 왜 남이 넥타이라고 항상 여러 번 뵙습니까? 선생으로서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들에 대한 대우와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라도 복장을 어떻게 해냐에 따라 그들의 정신 상태와 나의 값어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있고 그냥 심지어 비디오 끄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의 값어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업을 들어도 똑같은 수업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예절이라는 것은요. 복장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설날이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옷을 정갈하고 단정하게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등등등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장부터 단정하잖아. 그렇죠? 그 멋진 모습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을 이걸 아까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근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업했을 때 제 매일매일 반복된 루틴 습관 중에서 저하고 다른 설계사하고 비교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였습니다. 출근하면 가만 고객과 계약 고객 명단을 본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스케줄을 제가 확인을 해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지? 아, 오늘 강의하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강의해야 될까? 매일 되뇌이고 기도하고 품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강의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영업할 땐 여러분들 이거였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지 항상 내 매출의 근원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전체 고객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그 이 질문했을 때 대답 못 하시는 우리 FC나 FP들 보면 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뭐냐면은 보유계약자 수 몇 명입니까? 대답을 못 해. 이걸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니, 왜냐하면 뭐 수천 명, 수만 명 계약자 있겠어요. 기껏해야 수백 명 아니야. 그 인원수가 그 몇 명이 된다, 그걸 기억을 못 합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내 보유하는 계약자 수 몇 명이 물어보거든요.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유한 계약자 수 이름을, 명수를 모른다는 거는 큰 문제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객 관심 별로 없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누굴 통해서 돈을 버는지, 뭐 때문에 먹고 사는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고객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고객도 역시 그 설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업보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과연 소개나 추가 계약이 나올 일은 만무할 것이고, 그다음 고객과의 사이가 과연 좋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기본입니다. 내가 보유 계약자 수가 몇 명인지 오늘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요. 오늘 딴 거 하지 말고 회사 가면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도대체 보유 계약자 수 몇 명이나 되냐?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먹고 살아드냐?
그동안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났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객자수 400명이다. 그러나 총 몇 명, 저는 여기 기억 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활동 예정 결과표를 다 분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500 몇십 명 고객이 있구나. 근데 이 500 몇십 명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800 몇십 명 고객을 만났었고 그중에 몇 명은 이걸 다 제가 통계치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내 활동량에 대한 효율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출근하시게 되면 눈 뜨자마자 항상 출근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가방 고객과 계약 고객자 명단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항상 재미있게도 눈에 띄는 고객이 생겨요. 매일 이걸 보면요, 출근을 보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갑자기 생각나. 오늘은 권태진 고객한테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오늘은 뭐 나영선 고객에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전화해봐야 되겠다. 오전 중에 반드시 전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TA를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7시부터 TA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에 저 출근하는 사람들 응원 전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TA 할 때 여러분들은 TA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TA 할 때도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세일즈를 항상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연출가이자 하나의 예술. 저는 티 r 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난로 같은 열정 갖고 있는 알리아트 생명의 정상인입니다. 저는 TA를 그냥 한 적이 없어. 일단 뭔가 메시지 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세일즈를 재미없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이 일인데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 해드리고 싶은 정상인입니다. TA를 그냥 한 적이 없어. 항상 뭔가 에너지를 넣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 이 세일즈가 내가 이 영업을 하지만 예술 작품이길 원했거든. 여러분들 전 지금 강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가 예술 작품이었으면 좋겠어. 내 강의 2시간 강의, 3시간 강의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목표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삽니다. 왜? 내 강의가 예술 작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 일상이 지루하고 고루하고 그냥 맨날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이 왜 되길 원합니까? 하루하루가 열정이 돼야 되고 예술 작품이 돼야지. 그러면 TE안 할 때도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는 그렇게 TE한 적 거의 없습니다. 열정과 맨날 샘솟는 아이디어에 뭐 무슨 항상 우리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서영숙 고객님이 이게 인생이 어떻게 살지 알려드리는 거 맨날 이렇게 그냥 멘트를 맨날 바꿨어. 그 고객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정상 씨 참 보면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거야. 난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요? 그러면 전화 한 통화도 뭐라도 당신은 항상 노력한 티가 난다고. 항상 저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왜? 왜 여러분들 항상 뭐 돈을 써면서까지 고객한테 감동을 주려고 합니까? 전화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 해도 열과성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재미있어요. 내가 재미있다고 내가. 그쵸? 그거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재미있는 거야. 왜 무의미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따분하게 영업을 해요? 재미있게 노력하려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눈에 띄는 고객한테 오전 중에 전화한다. 그러니까 저는요 보면은 이 메시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상현 씨 알고 전화했어요? 왜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내가 응? 옆에 지인하고 무슨 보험 얘기 떠들고 있었는데 정상현 씨는 알고 전화하는 것 같다고. 저는 이 메시지를 또 많이 들었어요. 고객들한테. 알고 전화했느냐? 너 어떻게 내가 보험 생각만 하고 귀신같이 알고 전화하느냐? 왜? 이게 그러니까 그 어제 영상과 연관된 거예요. 제가 항상 늘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열심히 살려는 생각을 품고 항상 뭔가 잘 될 거라는 느낌을 가지고 전화하니까 꼭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걸리더라고, 특징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한 표정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고객을 만난다. 그렇죠. 그러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겠죠. 그 다음에 보험 세일즈 권할 때 책임지는 자세. 어저께 저녁에 제가 리모델링 강의를 했는데 저는 리모델링 예술로 했어요. 실은 고객들 보험 다 정리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고객이 갖고 있는 보험 중에서 굉장히 좋고 정말 이거 내가 봐도 괜찮아. 그런 건 내비로도 있지. 그러나 편차가 나지 않는 한 다 갈아타게 만들었어. 왜?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맨날 얘기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책임집니다. 의사가 처방전 주면은 그 의사를 신뢰하면은 그 환자는 따라야듯이 제가 갖고 온 처방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해 끼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큰 이득 보게 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제안했습니다. 왜? 제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휴대폰 번호 절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예전에 가입한 고객도 지금도 연락오고 있습니다. 왜? 책임지겠다 그랬거든. 당신네들이 가입한 보험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먼저 죽지 않는 한은 나한테 항상 연락해라. 책임지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자신 있게 상품을 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상품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고객을 클로징하죠.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을 가도 보라든 최소한 자기가 돈 받고 판매한 무엇이든지 간에 책임을 져. 책임지는 사람에 비해서는 든든한 거예요.
책임지는 가장하고 같이 사는 식구들은 든든합니다. 왜? 가장이 책임지니까. 회사의 담당자, 조직 리더가 내 실적을 책임져주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애를 쓰고 서포트하려고 해. 든든하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하고 있으면 우리가 불안합니까? 무책임한 사람들. 그렇죠? 무책임하다는 건 뭐야? 계속 음식점인데 들고 위생 상태라는 책임져야 돼. 그것도 책임 못 지고. 야, 이거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가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험이건 뭐건 딱 보아니까 책임진 얼굴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다 고객들은 보험 가입하기 선호합니다. 딱 보아니 얼굴 표정 불안하고 눈빛은 흐려지고 초조해하고 있어. 야, 너 보니까 무책임한 관리자겠구나. 외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면당하는 거.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10번, 10번까지. 그래서 쭉 들어가면 12월에 여러분들은 최고 실적이 나오실 거예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걸 계속 우리는 되뇌이고 선포하고 계속 할 겁니다. 자, 미라클 시리즈를 하면서 개성씨가 되는, 진짜 많이 강조했던 건데, 이 감정은 기본. 제 또 유튜브에도 보면 예전 강의 중에 굉장히 조회수 높은 한 만 몇천, 2만 넘게 있는 게 있는데, 느낌 세일즈. 안 보신 분은 지금이나 같이 보십시오. 느낌 세일즈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느낌,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신호예요. 만약에 내가 영업할 때 주로 기분이 상쾌하고 명랑하고 즐거운 기분보다는 항상 뭔가 눌려있고 눅눅하고 뭔가 어둡고 힘들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가짐 일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신호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쾌한 분위기, 기분, 이 밝은 감정으로 일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이게 정말 이 메시지는 제가 자주 들었었는데 설레이는 마음과 흥분되는 감정이 이럴 수 있으면 그 아무것도 성공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설레이는 마음과 흥분되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그 성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아침에 출근길이 어둡고 무겁고 마음이 어둡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래도 잘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을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고 있다면 기껏해 현상 유지가 고정입니다. 절대 상황은 낮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영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만약 학원 간 학생이 있는데 마음은 무겁고 발은 맨날 등은 굽어 있고 어깨를 움츠려 있고 걔는 보나마나 공부가 안 될 거예요. 불을 보도 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응? 여러분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좀 즐거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행복한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몰두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도살장 끌려가는지는 등짝 보면 드러납니다. 신나야 돼. 신이 날아가야 돼. 랄라랄라랄라 가벼운 몸짓으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행복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고 몸은 처져 있고 어둑하고 등짝은 굽어 있으면 도살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도살장 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고난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많이 투여한들 그것은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오래도록 하는 사람이 버티는 걸 본 적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도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하기 싫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때려치십시오. 딴 데 가세요,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낫습니다. 현상 유지가 고작이면 상황은 나을 수 없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를 기분 나쁘게도 만들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요. 내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를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이거예요. 내가 시시각각 선택할 수 있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여러분의 선택일 뿐입니다.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죠. 생각은 난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은 통제가 안 돼. 무슨 생각 날진 나도 몰라요. 무슨 생각이 들어올진 나도 몰라.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난다는 표현을 하는 거. 생각났어. 생각났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생각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세상의 신호와 소음들에 대응해서 이 몸전에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서 긍정적인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생각을 바탕으로 무슨 마음 먹느냐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마음 먹는지는 여러분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마음, 진취적인 마음,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 좌절하는 마음, 실패하는 마음 먹을지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거란 말이죠. 마음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무슨 행동을 할지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여기서 발판납니다.
똑같은 일 겪었어도 적극적인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마음을 먹어도 부정적인 마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저녁 늦게 그 자리에 온 사람들한테 단장이 거기 지역 단장이 뭔가 좀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 하나를 받았어도 에이 이거밖에 안 주네 째째하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와 그래도 여기 시간에 와서 좋은 강의도 배웠는데 이런 것까지 주시네 이런 마음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마음 먹는지는 여러분 얼굴에 다 드러나 있어요. 화난 마음 먹고 얼굴이 표정이 환한 사람들은 좋은 마음 먹고 사는 거야. 좋은 마음. 그 얼굴이 밝아요. 늘 얼굴이 어두워. 자신감이 없어. 그 마음 먹고 사는 거야, 그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눈 뜨자마자, 오늘도 4시에 눈 뜨자마자 기도했지만, 왜 맨날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귀한 시간에 왜 기도라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무슨 마음 먹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 먹는지. 이거요, 여러분들. 왜 제가 그걸 알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는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결국 모든 결과물과 성과가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0전에는 항상 이 골머리에서 어떻게 내가 중요해. 내가 열심히 할까, 내가 열심히 할까, 이걸 죽도록 연구했어요. 50 넘어 깨우친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쳤어. 나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구나. 남이 중요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들 내 자식이들이 나가서 사고 치고 왔다. 이거보다 더 큰 우환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와이프가 병석에 누웠어.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게 된 거야. 예전에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했어요. 바뀌었어, 지금은. 제가 하는 기도의 90% 이상은 이 미라클 웨이 회원, 우리 가족을 위한, 내 주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아무 일이 없기를, 그들의 축복을 받기를, 그들이 잘 살기를 기도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뀐 거야. 옛날엔 항상 내가 구하는 게 뭐였냐?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내가였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태어났으면 절반은 폭탄 맞아 죽었어요. 죄 져서 죽은 게 아니야. 거기 태어나서 죽은 거야.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들, 이 나라가 만약에 IMF 국가보도 상태에 맞았으면, 초토화되고 백소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적을 지금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 만나고 있는 고객들이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해피리면 걸리는 고객마다 납입 여력이 없고 해피리면 걸리는 고객마다 거절체이고 해피리면 고객마다 나보다 더 끈끈한 설계사 맺어진 고객이라면 여러분도 백수가 돼요. 여러분 실적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50 전에는 많이 하는 것에 집중했어. 근데 알게 됐어요. 50 이후에 넘어간 다음에. 많이 하는 것보단 어떠한 기분으로 내가 매진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너무 깨우치게 된 거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의욕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여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이게 어떤 기분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어제도 여러분들 3시간 반씩은 운동을 투여하고 마음 수양하는데 시간을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설레이는 기분으로 진취적이고 뭔가 딱 발생이 될 것 같은 이런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게 되면 모든 일의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걸 깨우치게 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좋은 기분으로 3시간 일하는 게 낫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10시간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결과물이 더 안 좋더라고. 이거를 50 넘어 깨우쳤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50 전에는 내가 아니라 50 이후부터는 남이 중요하다는 거. 50 전에는 많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기분의 효율을 극대화 바뀐 거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50 전으로 바뀐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50이 넘어가니까 술, 담배님은 쓸데없고 다 날려버리고 오로지 내 컨디션과 이것에 집중시키는데 이걸 강화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 그전에 맨날 내가 했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데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강의는 밥벌이 내 먹고 사는 도구에서는 이제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개념이 이제는 내 강의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큰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느냐 여기에 집중돼 많이 바뀌어 있어요. 돈을 안 벌어도 상관없어. 결국은 벌리게 될 테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별로 매달리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긍정의 언어, 확정의 언어, 적극적 언어를 오늘 쓰시길 바라겠고, 약간 오늘 강의를 좀만 더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요런 메시지가 이제 듬뿍 담겨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저 방송을 찍었냐면은, 그 하나생명에서 제가 세일즈킹이라는 방송 말고 세일즈 인사이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세일즈킹이라는 건 막 이렇게 해설하고 뭐 이런 거라면 세일즈 인사이드는 혼자 앉아갖고,
담백한 언어로 이렇게 혼자 하는 거. 거기에 이제 대본인데 그 대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하나생명이 쓰신 분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 미리 보기 하는 거 미리 보기. 아직 이거 방송 쫙 했으니까 편집해갖고 한 2주 뒤에 나오겠지. 근데 그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걸 여러분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강의를 약간만. 네. 그 대본은 대본. 이거 한 30분 정도 했지만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필수의 상담 법칙입니다. 어르신들한 댄스 가요의 가사에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트나 쇼핑몰에 갔는데 애초에 의도와는 다른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식용품을 사려고 갔는데 옷을 집어오거나 가전제품 사러 갔는데 캠핑용품을 들고 오는 경우입니다. 그 물건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한 것이다. 세일하는 가격이 마음에 들었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이 마음에 들었거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면 결국 사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리던 이성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성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항상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인 것입니다. 왜?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가 정보 처리에서 항상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우수한 FP들은 고객들이 첫눈에 반하게 만든다. FP를 처음 보는 순간 강력한 호감을 사는 것입니다. 호감을 사게 되니 주목을 받게 되고 FP가 제안하는 정보나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결국 청약서에 사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거나 들고 있는 제품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호감 가는 FP가 제안하는 보험 상품에 큰 고민하지 않고 청약하는 고객의 마음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반면 대면하는 순간 첫눈에 반하기는커녕 고객에게 비호감을 찍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고객은 FP에게 무관심해지거나 경계하게 돼 있고 보험 상품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상담은 어색해지고 빨리 마무리. 고객이 시간 대충하죠. 아우 나오 좀 빨리 지금 가봐야 돼. 그렇죠? 딴짓하기 시작해요. 스마트폰 보기 시작해 집중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빨리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약속은 잡히지 않거나 심지어 차단당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객이 첫눈에 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대면하는 순간부터 고객에게 호감을 사고 주목을 받게 되고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필승의 상담 법칙, 삼정을 장악하면 된다. 1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표정입니다. 상품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물건에 주목하지. 그렇죠? 상품이 눈에 보이게 되면. 우리 물건에 주목하지 파는 사람의 안색이나 표정 살피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도 물건 계산할 때 계산 얼굴을 살피지 않습니다. 물건을 샀기 때문입니다. 집은 물건만 싸고 좋으면 그만이니까. 한데 보험 세일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보험 상품 눈에 보이지 않고 복잡하게 짝이 없으며 가입한다고 당장 써먹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험 상품의 이점과 유용함을 고객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에게 더더욱 FC가 제안하는 보험 상품의 추가 가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에게는 보험 상품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이해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마주 앉아 있는 FP 얼굴 표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보험 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FP의 표정이 어둡고 초조하게 역력하다면 고객은 청약하게 될까요? 절대 잘못한 선택을 할까 두려워서 결정을 미루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상인의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재래시장을 가보다 바로 알 수 있다. 과일 한 봉지 나물 한 단을 사더라도 박수치며 신나게 떠드는 상인 앞에서 소비자가 몰리고 물건을 사지 어두운 표정으로 뒤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상인에게 다가가 물건 사는 소비자 찾기가 어렵다. 지식이나 경험은 말해봐야 할 수 있지만 사람의 표정은 그야말로 간판이고 신호등이라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이 어두운 말을 못 걸게 돼 있어요. 왜? 겁나니까.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데 이러한 표정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감정이다.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표정과 안색만 보고도 바로 판단합니다. 정상희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정상희 씨, 혈색 좋아 보이네. 무슨 요즘 좋은 거 잡수시나 봐요. 정상희 씨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정상희 씨 요새 매출이 신통찮은가 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이런 말은 표정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말입니다. 표정에 드러나는 감정은 조작하거나 숨길 수가 없다. 그렇죠? 연기자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악역이 어렵다. 이 뒤에 나오죠. 악역이 어려운 거예요. 왜 악역이 어려워요? 여러분? 선한 역할은 쉬워요. 악역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악역이 트게 되면 무조건 그 드라마나 방송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역할은 경험하기가 그나마 쉽지만 악한 역할은 경험하기나 감정이입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평생 도둑질 안 해본 연기자가 도둑놈의 음침한 표정을 연기한다든지 폭력배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연기자가 악랄한 조직 폭력배 연기를 한다든지 살인은커녕 살인 현장에는 가본 적도 없는 연기자가 잔인무도한 살인자 연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표정을 조작하거나 숨기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느끼고 있는 감정을 여과 없이 표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지 경계하는지 싫어하는지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왜? 표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힘의 부피는 출근도 잘하고 활동량도 우수하며 실적도 상위권에 있는 설계사입니다. 힘의 부피의 표정은 좋을 수밖에 없어.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게 나기 때문에. 반면 같은 지점의 정의 부피는 출근이 들쭉날쭉하고 활동량도 빈약하며 실적이 저조해요. 정의 부피의 표정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표정은 굳고 어두워지고 눈빛은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고객 거절 더 맞을까요? 누가 영업이 더 어려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르고 불성실한 FP는 자신감과 활력 있는 표정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왜? 감정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은 더욱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피 이 설계사의 표정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감정을 투영한 결과입니다. 시시각각 드러나는 거예요. 감정이 긍정적이면 표정이 밝아지고 밝은 표정이 다시 좋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선순환이 고객의 신뢰와 호감을 이끌어내며 결국 상담의 문을 열고 성공의 사인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힘이 돼. 그러나 그럼 영업 업무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비전이 불확실해요. 좋지 못한 감정으로 인해서 밝은 표정을 현재 내 표정이 좀 어두워. 기분도 별로 안 좋아. 요즘 실적이 되는 일이 없어.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합니까? 열정이 열정. 열정을 회복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앱 설계사든지 입사할 때 열정이 남아있어요. 성공하려고 보험 영업에 도전한 것이 망해버리고 입사한 FP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FP님은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열정이 있을 때 인간이 하는 특유의 행동이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열정의 특징이 뭐냐?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신나서 박수치게 되지만 신나지 않아도 박수를 치면 어느 순간에 신나게 되는 이치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지만 몸도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의욕에 차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의욕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을 생각 없었지만 식당 가니까 식욕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야. 일할 생각은 없지만 기를 쓰고 출근해보니 일을 열심히 하는 동료 얼굴 보면서 그래야만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서 열정 생기는 거 더 많습니다. 열정은 잘 해보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만들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 이거 제가 탱골3박 프로젝트에서 받은 메시지예요. 하나생명 남선지역단 청룡진 방영희 FP입니다. 저는 입사 4개월차 신인이에요. 강사님 탱골 3박 미션 때문에 지난해 용기 내어 처음으로 개척이란 걸 해봤고 운 좋게 개척지에서 첫 개척지에서 안보험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탱콜 때문에 예전 같은 직장 동료에게 전화했다가 자기 부분 좀 봐달라 그래서 내 약속도 잡혔고요. 진짜로 움직이면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직도 입이 안 떨어지고 망설여지는 마음 한가득이나 점점 이겨나가겠습니다. 강사님 만남을 감사하며 함께 감사한 말이 절로 나오잖아. 그쵸? 일이 수술 풀리니까. 왜 풀렸습니까? 움직이니까. 이것이다. 움직이면 열정이 만들어져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서 열정보다 강력한 긍정 에너지가 없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매진하는 것보다 더 멋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입니다. 움직이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라는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 FP의 환한 표정은 만나는 모든 소비자들을 감염시켜요. 소비자들은 호감을 갖게 됩니다. 주목하게 됩니다.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인을 하게 됩니다. 실적이 터집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싶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출근할 때 설레게 돼요. 출근길이 설레는 사람의 성공 막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표정이 바뀝니다. 오늘 당장 고객에게 찾아가십시오. 열정적인 감정을 표정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는 필승의 상담의 법칙입니다. 삼정을 장악하라고 해서 첫 번째, 표정을 장악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정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열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열정은 어떤 에너지냐면요. 열정은 타고나는 게 있고 만들어지는 게 있어. 여러분들, 우리는 어릴 때 다 열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애들 보세요. 애기들 보세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미만의 애들 보십시오. 애들 다 열정. 여러분들, 애들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거 아세요? 애들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애들은 걸어 다니지 않아요. 뛰어다닙니다. 애들 가만히 봐, 애들. 그냥 뛰어다니고 난리법석이잖아.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저지르잖아. 우리 어릴 때 원래 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애들한테 한번 너 이거 들고서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지를 못해. 좀이 쑤셔갖고 막 움직이고 말썽 부리고 여기서 떠들고. 여러분, 애들은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더 커가면서 부모한테 배우고 사회에서 배운 거야. 친구한테 배우고 어른한테 배운 거야. 애들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릴 때 다 열정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잘 살아보려고 태어난 것이지 망하려고 태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망나니도 자기 자식을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지 아주 망가진 인생 만들려고 낳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성공하고 잘 살기에 태어났어. 애 모습을 보세요. 한번 어린애들 봐봐.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표정이 밝고 항상 실패와 좌절이라는 걸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빠져도 일어나게 되는 게 애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내 모습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열정이라는 내 본래 모습을 되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보험회사 왜 왔습니까? 돈 벌려고 왔죠. 성공하려고 왔죠. 주인공 되려고 왔죠. 오늘 하루도 주인공 되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목적이고 존재할 목적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언정 그 이면을 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일이란 걸 자발적일 때 설레이고 느낌 나오는가. 오늘도 열정적인 하루 되시고 열정적인 표정을 가득 담아서 고객을 만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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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시오.